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그 소방기술사, 그죠? 네, 여러분들하고 소방기술사를 그에 대해서 쭉 한번 같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기술사는 객관식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1차가 바로 그 논문형 시험이죠. 예, 1교시 이렇게 시험을 먼저 보면은 1교시는 13문제 주고 13문제 중에서 이 기술사 문제는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정의 모르는 것을 한두 개 버려도 좋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걸 적극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1교시는 13문제를 주고 이 중에서 10문제를 풀어라. 이런 형태의 시험이다 이거죠. 그게 1차 시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총 6문제를 주고 이 중에 4문제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 4문제만 하는 것이 2, 3, 4교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점이 4문제가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씩 4문제만 골라서 6문제 중에 4문제만 하라. 정의 모르는 건 버려도 좋다. 4문제만 선택해서 답해보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부할 때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골라서 하는 거니까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잘 활용하면은 정의 안 되는 건 버려도 좋다. 뭐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는 13문제 중에 10문제. 뭐 지금 서두 없이 쭉 얘기하는데 이걸 먼저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10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10문제를 풀어버려야 되니까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교시의 핵심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인데 그거는 몰라서 못 쓰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아는 거를 여기의 핵심은 합격의 고득점 비결은 아는 것을 얼마나 최소화시켜서 내 욕심을 줄여가지고 빨리 답을 끝내느냐. 그래서 여튼 10문제를 무조건 다 작성해야 된다. 이거죠. 한 문제 10, 여기는 한 문제 10점이잖아요. 10문제니까. 한 문제 10점인데 아무리 잘 써도 9점을 주겠느냐고. 10점은 없다고 보고. 이거 뭐 인간이 잘 써서 9점 안 주겠죠. 잘 쓰면은 7점에서 8점 뭐 이런 식이겠지. 근데 인간이 썼을 때 5, 6점 줬다고 하면 아무리 여기 시간 많이 해야 1점, 1, 2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근데 인간이 쓰면은 4, 5점을 줄 거라고. 4, 5점을. 인간이 쓰면은. 그러니까 7, 8문제를 베스트로 쓰는 사람은 떨어져요. 10문제를 적절히 어느 정도 쓰는 사람은 충분히 65점, 7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교시의 핵심 포인트는 점수 따는 거는 빨리 작성. 최소한으로. 자기 욕심을 줄여서 얼마나 욕심을 줄여서 빨리 그냥 핵심 포인트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느냐. 그런데 2, 3, 4교시는 이제는 4문제만 쓰면 4문제를 논문형이잖아요. 이제. 그죠? 설명, 논문형 이런 거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은 충분해요. 2, 3, 4요. 4문제만 하면 되니까 주어진 시간에.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나 답안 구성을 입체적이고 기술사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어느 정도 원리와 종류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상당히 여기서는 답안 작성. 답안의 작성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얼핏 나왔으니까 이게 시험 교시별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요나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아니에요. 개요, 결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주어진 문제 1번 그대로 목차는 1, 2, 3이에요. 1번 문제 무슨 뭐 10개를 쓰는데 그거는 그냥
답안지 앞면만 해도 합격 라인이에요. 앞면만 채워갖고 조금 부족하면 여기는 1페이지 해도 좋은데 1페이지 플러스 뒤에 한 뭐 10줄? 2페이지 다 하면 절대 주어진 시간에 10문제 작성 못해요. 그래서 정의 글씨가 느리고 한 사람들은 그냥 1페이지, 각 문제당 1페이지만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작성했다. 그 1페이지 작성하는데 개요를 쓰고 결론 쓰고 이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무조건 핵심, 물은 걸 위주로 핵심 내용만 가지고 1페이지 작성. 조금 글씨가 빠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가지고 한 페이지 반 정도, 결국 10줄당 반 페이지에 한 페이지 반 정도로 한 문제를 할당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밀린다. 글씨가 느린 사람들.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이리 가서 1점씩 깎이더라도 1페이지로 해서 하여튼 10문제를 무조건 작성한다. 여기는 적어도 12페이지에서 전체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너무 답안 작성이 양이 적으면 아예 합격 라인에서 제외시킨다는 설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4문제니까 적어도 기본이 3페이지. 문제당 기본이 3페이지. 앞, 뒤, 앞. 그랬을 때 3페이지니까 3, 4, 12. 기본이 12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아서 막 더 쓸 게 있으면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4페이지 하면 넘어가네, 그죠? 4, 4, 16.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 절반 정도. 네.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 아니겠느냐. 어떤 때 그림 그리다가 또 기분 좋은 거 자기가 분석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더 할 게 있는 그런 문제 같으면 조금 더 길게 답을 쓸 수 있는 자신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은 뭐 3페이지짜리도 있고 때로는 4페이지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4페이지. 다른 데서 3페이지, 4페이지 뭐 섞다 보면은 13페이지, 14페이지 가겠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먼저 그 문제 형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잘 이용할 것이 13문제 중에 3문제는 정의 모르는 건 버릴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시험 보라는 거 아니에요? 13개 중에 자신 있는 거 순서대로 10개만 작성하면 되는 거다. 또 25점짜리는 6개 줄 테니까 그 중에 4개만 선별해서 해보고 정의 모르는 2개는 버리세요.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둬서 그 본인 그 공부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고 임박해서도 그렇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튼 그래서 이런 기술사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외 면접은 나중 얘기해요. 면접은 면접 때 얘기하자고요. 면접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을, 준비 방법. 근데 전략이지, 이게 뭐. 전략과 전술을 얻자고 하지만은, 하여튼 전략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맥락에서는 전략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시간 단축을 하느냐? 절대 여러분들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으면은 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막 성급하게 계획을 짜지 말라고. 전략은 계획도 필요한 거네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를 하겠다. 언제부터 그 다음에 뭐는 그 다음에 뭐를 정리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공부가 기본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분석적이 되고 입체적이 되고 체계화 되는 거지. 너무 여유 없이 시간이 쫓겨있고 나는 이번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한 달 동안 여기까지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래서 6개월 이내 빨리 붙어야 돼.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머리에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게으르지는 말되
계속 얘기하지만 게으르지는 말되 서두르지 말아라. 아니 기술사 일반적으로 기술사인데 우리 소방 쪽에서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기술사라면 최고의 자격 아니냐 이거죠. 그걸 그렇게 6개월 내에 붙겠다고 의욕은 좋지만 본인 건강도 해치고 또 차곡차곡 쌓이질 않아서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시간이 뭐 좀 가더라도 처음부터 계획하에서 차곡차곡 쌓아갖고 공부를 시작했다면은 차곡차곡 어떤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할 건 좀 이해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읽어볼 건 읽어보고 해서 차곡차곡 착실히 준비한 사람은 1년이 갔어요. 그렇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났어요. 1년 6개월이라고 할게요. 1년 6개월에 갔다. 이제 성질 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붙어야 돼. 나는 뭐 하여튼 그 추려가지고 중요하다며 이런 거 중요한 것만 나한테 줘봐. 남이 준 서브노트 던져준 거 해갖고 이것만 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 요령이지. 요령 위주로 성급하게 급하게 붙겠다. 요령 위주로 뭐 요것만 해가지고 나는 이거 언젠가 붙겠지. 이거 나올 때는 안 붙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붙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1년 6개월이 갔어. 세월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어. 1년 6개월이 갔어. 둘 다 못 붙었어요. 여기서. 둘 다 못 붙었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차곡차곡 기본 원리와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습득해 왔기 때문에 자기 서브노트도 만들어서 자료도 자기 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시험에 추후 플러스 6개월이면 다음 시험 6개월이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왜? 그대로 여기는 이 사람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98% 합격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이때. 차곡차곡 와서 비록 떨어졌지만 2% 부족해서 불합격.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불합격인데 98% 와서 불합격한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플러스 2% 이거 뭐 충분해서 바로 6개월 더 정리하고 다시 시험 보면 운도 마저 들어갈 것이고 해서 당당히 합격한다.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뭘로 했어요? 남이 던져준 서브노트나 달달달 그거만 해갖고 어떻게 붙겠다. 기본 뭐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어. 이 사람은 여기 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기 와도 50%도 안 온 거예요. 이거 50% 이하예요. 50% 이하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해도 계속 붙을 수가 없지. 잘못하면 중도 포기가 되죠. 여기서 더 버리적거린다고 이걸로 더 좀 한번 해보겠다고 1년 6개월 2년 3년까지도 막 버틴겨. 3년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 그때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년 가면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언제라도 붙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때 가도 50%예요. 아는 거는 같은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면 남보다 더 아는 척 하려고 하지. 실제 알지 못한 거예요. 이해도 못했고 쓰도 못해. 자기 문장화를 못 시켜요. 이 한 3년 가면은 그때 가도 50%인지 뭔지 자기 주관이 하나도 없는데 실력이 어디 있어? 여기서 포기하고 말지. 기술사 나 안 해. 이거 더럽게 어려워서 나 소방 기술사 못 하겠어. 나하고는 안 맞나 봐. 뭘 안 맞고가 있어.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3년 후에 가서 안 하고 이제 또 딴 기술사 어떻게 뭐 더 쉬운 거 있나? 나한테 맞는 기술사 있나? 어디도 그런 사람한테 맞는 기술사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여러분들 차곡차곡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 위주로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놨네요. 본인 거야 돼. 모든 게 지식도 본인 거, 서브노트도 본인 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짤 때 차분히 적어도 1년 6개월은 공부하고 붙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하에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첫 번째,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큰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데, 기본서다. 기본서나 기본 강의, 기본서 플러스 기본 강의, 그거죠? 네. 제가 강의하는 거를 기본서로 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좋은 교재라고 해서 이거를 선택해서 제가 강의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기본 교재는 지금 한샘학원 있죠? 한샘학원에서 요새는 제일 많잖아요. 합격자가 소방기술사. 거기에 황모 기술사하고 문모 기술사가 여기 저자에 써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같이 관여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 교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교재를 최신에 만들었다. 최근에 만든 거죠. 우리 교재가 원래는 마스터에다가 최근 경향을 추가해가지고 재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판은 마스터 내용이 마스터 소방기술사 교재 중에 상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스터 교재 플러스 최근 이론, 최근 이론, 문제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가지고 재편집한 거예요. 재구성을 해서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본 교재로서 충분하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소방기술사는 범위가 없어요. 소방에 관련 모든 거는 그냥 문제 내면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거를 다 기본 교재에 망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95% 이상 망라됐다. 우리 교재가 망라됐다. 이렇게 보시라고. 나머지는 나중에 마지막에 어차피 모의평가, 모의고사, 모의평가반 이런 데 갖고 같이 최종 연구반 이런 데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거치고 이걸로도 합격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또 나올 것이고, 여튼 기본서 이거를 선택을 어차피 제 강의를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이 교재가 충분하니까 아주 훌륭한 교재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 교재를 선택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이 교재 또 우리 강의 안 되는 분 같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교재 특론이랄지 여타 교재들이 꽤 있잖아요. 핵심이랄지 이런 거를 본인이 우리 강의를 안 듣는 분은 그냥 참고만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기본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따지지 말고 정독. 우리 강의 듣는 분 같으면 기본서 정독, 제 강의 정독을 최소 일단 먼저 하는 거 입문할 때 최소 5회 이상을 하고 5회 이상 강의도 듣고 5회 이상 기본서를 본인이 정독이에요. 정독. 처음에는 정독해야 돼. 이해하면서 가야 돼. 정독으로 5회 이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건 생각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본서를 최소한 5회 이상을 비교적 정독으로 해줘라. 이 정도 하면은 소방기술사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좀 어느 정도 팍팍 습득을 하겠는데 이런 쪽은 좀 어렵구나. 그럼 그 어려운 쪽도 자기가 파악할 것이고 전체 바운더리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정도 해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이 정도 한 후에는 이제 서서히 자기가 이제 캐치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 전체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중요하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새로운 경향이고 이 어느 정도 캐치가 되고 있다 이거지. 이걸 함으로써 이후에 서브노트를 해야 되는데 서브노트도 한 번에 작성할 거 없어요. 파트별로 차근차근하게 서브노트를 본인은 이 서브노트는 결론은 본인 거야 돼요. 네? 본인의 서브노트예요. 남의 서브노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이 변형해서 하든 말든 여튼 결론치는 본인이 최종 딜링을 해서 만들어낸 서브노트 본인 거야 된다고. 그래야 암기되고 그걸 끝까지 무기로 사용한다고. 서브노트가 작성돼야 돼. 이것도 천천히. 근데 서브노트 작성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2, 3, 4교시는 서론, 본론, 결론 2, 3, 4교시가 이건데 서브노트 작성을 하니까 이 서론 쓰다가 말더라고. 서론 여기에 서론은 하지 마세요. 서론은 나중에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서론은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관련된 거 아무거나. 그건 채점 대상 아니에요. 서론은 본론만 채점 대상이에요. 이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수백만 원을 주고 학원 강의를 들어도 이런 거를 제대로 아직도 파악 못한, 대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기술사의 답안은 본론만 채점 대상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 서브노트는 그 서론을 제대로 한번 나는 서론을 멋지게 한번 유도해가지고 작성해 볼 거야 하다가 맨날 서론 이거 제대로 쓰려면 엄청나게 어렵지. 축약해갖고 뭐 쓸까? 한정되게 뭐 쓸까? 핵심이 뭘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거를 제대로 맨날 작성하려면은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걸 제대로 작성했다 하면 맨날 서브노트가 그거 한 줄 멋지게 작성하려고 하다가 날 세월 다 보내. 그럼 못해. 서브노트 작성이 안 돼. 서론을 안 하는 거에 서브노트 할 때 편하게 얼렁얼렁 만들라고 서브노트 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서브노트는 또 다음에 또 자꾸 바뀔 수정도 되는 것도 있고 수정 안 하더라도 서브노트는 본인이 시험장 가서 답안을 엮을 정도의 그런 걸 루틴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예쁘게 작성하고 뭘 그렇게 완벽히 작성하려고 하느냐고. 서브노트는 뭐 하는 거예요? 정의가 나오면 되고 원리가 나오면 되고 구조가 있으면 구조를 그리면 되고 종류, 정의와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종류를 암기하지 않으면 답안 구성 쓸 게 없어. 그리고 채점 기준에 모범 답안 채점 기준이 된 그 모범 답안에 종류는 무조건 들어있거든. 종류. 이건 반드시 넣어서 종류는 암기해야 돼, 반드시. 이런 거 위주로. 뭐 그림 있으면 그림, 중요 글 있으면 그림. 이런 거 위주로 그냥 서브노트를 얼렁얼렁 작성하라고, 각 파트별로. 예쁘게 소식에 맞춰서 이러지 말라고요. 얼렁얼렁. 그러고 또 하나 해야 돼. 서브노트만 하면 안 돼. 서브노트가 막 이렇게 두꺼운 걸 맨날 들고 다니면 우리가 암기할 수 없잖아. 그건 처음에 완사이클 회독할 돌아가려면 2개월 막 이렇게 걸리는데 그럼 다 잊어먹잖아요. 암기 노트가 있어요. 별도로 암기 노트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작성해야 돼. 암기 노트는 그야말로 공식 이런 거. 여기 암기 노트. 종류. 여기다 정의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암기 노트에. 종류는 두 문자 따서 두 문자 꼭 따시라고. 종류 같은 건 두 문자. 두 문자를 따는 게 암기가 잘 되니까 종류 같은 건 반드시 종류. 종류에 두 문자. 암기 노트 읽어만 가는 거. 공식도 설명하면 안 되죠. 공식만 넣어서 나머지 설명은 머릿속에 있고 보더니 연습해서 평상시에 하는 거고.
암기노트는 간단해야 돼. 여기다 뭐 토시 달르면 안 돼. 뭐 종류, 공식, 또 기본 수치, 뭐 이런 거만 하는 거, 이런 거. 암기노트 반드시 있어야 돼. 암기노트 조그만 수첩 같은 걸로 해서 그건 맨날 갖고 다니면서 매일 쳐다봐야 되죠. 화장실에도 쳐다보고, 지하철에도 쳐다보고, 텔레비 볼 때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봐야 돼. 수시로. 이틀에 한 번씩 눈에 띄게 계속 돌려줘야 돼. 계속 돌아가야 돼. 눈요기가 돼야 된다고. 눈요기가.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뻑 걸려서 생각이 안 나면 안 된다. 2주일만 암기했던 것도 2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생각 안 나. 아는 것 같은데 딱 쓰려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눈요기를 매일 시키기 위해서 이 암기 노트가 있어야 된다. 기본서를 해라. 그 다음에 서브노트와 암기 노트를 작성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이거 수없이 이것이 필요하면 뒤에 수정 작성도 해야 될 것이다. 수정 또 추가. 뭐 공부하다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거에 대한 것이 추가돼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소방 관련 시사 문제가 튀어나왔다. 개정됐다. 제정됐다. 이런 것이 딱딱 수정도 돼야 되고 추가돼야 되고, 다시 아예 서브노트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공부 이제 계속 공부가 진행되면은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서브노트 다시 작성해야겠어.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공부니까. 답안 쓰기 연습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세 번째로는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할 일은 이거예요. 할 일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나. 이게 작성이 끝나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작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공부가 다 이것도 완성돼서 공부가 다 돼서 이제 시험장에 가야 돼. 시험 붙을 준비를 해야 돼. 마지막에는 뭐 해야 돼? 마지막에는 모의평가만 남은 거예요. 모의평가. 계속 매일 모의평가. 각 학원들의 연구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연구반 가면 그냥 거기는 기본 강의 없는 거예요. 계속 시험 보는 현장 상황과 똑같은 문제 던지고 계속 시험 봐라. 시험장 가도 또 그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 13문제 중에 6문제 중에 주고 모의평가 반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의평가의 반복 수행을 계속 해야 돼. 마지막에는 시험 보기 합격 직전에는 답안 실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에 시험 현장과 똑같은 거를 2-3개월 이상 계속 그걸 아주 그냥 뭐 징그러울 정도로 힘들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거지. 이거 모의평가 반복 수행이 꼭 필요한 거다. 이거지. 왜 그래? 우리는 이 시험은 현장 가서 뭐예요? 쓰기 시험 아니냐고. 쓰기 시험. 고르기 시험이 아니야. 고르기 시험이. 쓰기 시험이에요. 쓰기 시험. 그죠? 쓰기 시험이면 쓰기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쓰기 시험에 대비해서는 쓰기 연습을 부단히 해줘야 합격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답안 작성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답안 작성 요령. 이 답안 작성 요령,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당락은 이 답안 작성 요령을 아느냐. 아는 걸로도 안 돼. 알으면 그거 그대로 본인 답안 작성이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본인이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작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반복 모의평가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 요령에 따라서 이 답안 작성 요령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적어도 최소
3점이나 기왕에 잘 작성하는 사람은 3점 정도 차이 날 것이고 답안 작성이 좀 시정찮고 글씨를 잘 못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답안 작성 요령을 제대로 터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답안 작성했을 때 적어도 3점에서 7점 이상, 7점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기술사 답안에 적절한 답안 작성 형식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냥 앉아서 적어도 5, 6점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기술사가 대부분 시험 보고 나서 떨어졌다고 할 때 당신 몇 점이요? 이번에 몇 점에서 떨어졌어? 대부분 57에서 59점 사이다. 그 57에서 59면 3점이잖아. 그런 사람은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 답안 작성 요령을 제대로 터득만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부단히 자기가 그렇게 답안을 쓸 수 있다면 아는 건 똑같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답안 작성 요령도 그래서 우선 나중에 다시 답안 작성 요령을 얘기하지만 우선 얘기한다면은 1교시 있잖아요. 1교시. 1교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10문제를 작성해야 돼. 시간 싸움이에요. 1교시는 결론이다, 서론, 개요다, 서론이다, 결론이다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교시는 그래 묻는 거에 따라서 그냥 질문에 물음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야 돼. 그래서 답안지 형태가 1교시는 어떻게 돼? 그냥 1, 2, 3, 4, 5 이런 형태로 나가야 돼. 이런 형태. 뭐 5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3 정도 많으면 4, 뭐 4를 하든 5를 하든 이건 추가시키 필요할 때는 하지만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 1. 문제에서 중거에 대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 연관된 거 저는 기술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연관된 지식도 잘 알아요. 다른 사람도 잘 알아. 그 문제는 그걸 채점 안 된다고. 딴 거 연관된 거 써야. 연관된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걸 분석적으로 깊게 정확하게 써봐라. 답안 항목이 이거야 돼. 이거 1, 2, 3 해야 된다고. 1교시는. 물음이 뭐뭐뭐뭐에 대해서 정의를 쓰고 문제 형태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답안 형식을 목차 잡는 거를 부단히 연습해 놓아야 돼. 그냥 뭐에 대해서 간략히 쓰세요 했을 때 어떻게 본인은 목차를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쓰는 걸 어떻게 목차를 잡을 것인지 그건 목차를 안 줬잖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 목차를 아예 줘버리는 게 있네. 목차 주면 목차 준 거에 따라서 그대로 답안 순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쓰고 그것이 원리와 장단점 하라. 목차 줬으면 1번이 정의예요. 준 목차의 정의. 원리 2번 원리 3번 장단점. 그대로 그게 목차 준 거예요. 목차를 딱딱딱 지정해서 문제를 주면 답안 목차는 무조건 그것이 큰 타이틀이다. 답안 타이틀이다. 그게 아니고 목차를 안 주고 크게 줘버려요. 뭐에 대해서 간략히 쓰세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는 본인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목차를 잡아줄 것인가. 정의, 구조, 원리, 뭐 소방에서의 활용, 뭐 어떻게 잡을 건지 부단히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길게 안 할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우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2, 3, 4교시, 그죠? 2, 3, 4교시는 논술하라? 설명하세요? 뭐 이런 시험이잖아요. 6문제 중에 4문제. 그러니까 2에서 4교시 거. 이거는 반드시 서론 2 본론이 3 결론이
이 형태, 답안지가 반드시 이 형태여야 돼. 딴 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면 이걸로 해요. 이게 제일 좋으니까. 서로는 다섯 줄 정도. 내용은 여기 자기가 여기 쓸 거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깨끗이만 예쁘게만 보기 좋게만. 본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응? 이게 답이고 채점 대상은 여기라고 본론이에요. 물은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여기에 답이 모두 이곳에서 표현돼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대부분 학원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지금. 답은 전부 이 본론에 와서 써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1, 2, 3, 4, 5 다시 본론에서 나눠지겠지. 모든 답을 여기로 들어오라고. 여기로. 결론은 다시 여기 쓴 거에 대해서 뭐 발전 방향 발전 방향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다시 중복되더라도 중복시켜서 결론 역시 뭐 여기도 5줄 정도. 5줄에서 7줄. 이 정도로 이걸로 끝내서 최소 3페이지 맞추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 여기에 본론에다 쓰라는 게 모든 답은 소방 관련 장단점 뭐 발전 방향 뭐 소방에서의 활용 뭐 모든 것을 본인이 답을 쓰고 싶다면은 그거는 결론이나 서론에 쓰지 말고 전부 어디다 본론에다 쓰라고. 이것만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형식 맞춰주는 거예요. 형식. 또 답안 분량 채우기. 답안도 일정 분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답안 분량이고 채우는 거고 형식. 보기가 그럴듯한 형식. 또 논하라는 반드시 결론이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게 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형식도 맞춰준 거예요. 형식 맞추기 겜. 보기 좋기 겜. 답안지 분량 늘리기 겜. 이것 때문에 서론 결론이 필요한 거지 실제 답은 전부 본론에다 표시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핵심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답안 구성의 핵심 내용.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핵심 모든 건 본론에 넣어라. 서론 본론 결론이고 1교시는 1, 2, 3, 4, 5로 바로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1, 2, 3, 4, 5로 바로 요 1교시에 1, 2, 3, 4 뭐 이렇게 한 것이 얘가 1이 바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논하라 하니까 더 1, 2, 3, 4를 더 길게 추가적으로 막 설명해서 길게 쓰겠지. 여기는 짤딱 핵심으로만 해서 얘만 바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은 기술사 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거죠. 네. 네. 합격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암기냐? 암기를 하면 되느냐? 이해냐? 암기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부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방 쪽에서 큰 시험이 두 가지죠,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하고 또 하나는 소방기술사다. 관리사의 공부 방법은 암기. 관리사의 방법은 화재안전 기준하고 소방 관련 법규 이거의 암기 위주가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관리사. 그러니까 암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암기도 정확한 암기가 필요해. 정확한 암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소방시설 관리사의 합격 비법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암기. 이게 두 문자 따갖고 매일 그거 암기해야 되지. 정확하게 써야 점수를 줘요. 근데 기술사, 우리 소방 기술사는 그런 어떤 그 화재안전 기준을 그대로 가서 적용하는 업무가 아니야. 여기는 왜냐하면 화재안전 기준에 입각해서 설치 유지 관리가 돼 있는지를 관리사가 가서 점검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저렇게 내는 거고. 기술사는 그게 아니잖아. 화재안전 기준에 입각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감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응? 설계, 감리. 이런 걸 하자. 여기는 정확한 암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응? 이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사고. 그리고 입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입체적 사고. 또 설계 감리하니까 기술사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 입체적 다른 거하고도 연관시켜가지고 관련된 거, 관련 이론들을 다 포괄해갖고 같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자꾸 사고를 해버렸대. 또 기술사적 사고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방식 자체가. 공부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 이미 합격한 사람들도 관리사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자꾸 떨어져, 기술사가 관리사를. 그건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기술사는 정확한 암기. 이건 아니라고. 그거 물론 암기할 것도 꽤 암기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본 공부 방법이 얘는 이해 위주고 입체적 사고, 기술사적 사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다. 여기서의 암기는 여기서 암기할 것은 주로 정의는 꼭 암기해야 돼. 정의는. 이건 뭐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의, 암기. 또 어떤 걸 아까 얘기한 건데 또 종류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두 문자 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류를 암기 안 하면 종류를 쓸 수가 없잖아. 기술사 그 마인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종류를 쓰라고 했는데 종류를 못 쓰는데 뭔 기술사 마인드로 종류가 나오겠어. 종류는 정해져 있는 건데 이미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 객관적인 팩트인 종류 같은 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로 가야 돼? 암기 노트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구조가 있으면 구조, 메커니즘, 원리 이런 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중요 그림이 있으면 중요 그림만 대나가나 본인이 그림 만들지 말고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교재에서 다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이 있어요. 구조도 그림 뭐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한 그림. 그런 것은 반드시 그림을 빨리 순식간에 이해하고 그려낼 수 있어요. 답안지에 반드시 내야 되니까. 누구나 사용하는 그림을 안 넣으면 점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본인만의 그림 어디 가서 이런 이상한 데 가서 찾아와서 넣지는 말아요. 그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의 카운팅도 안 돼요. 왜? 출제자도 모르고 있는 그림이니까. 암기는 이런 거 위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간략히.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꾸 얘기하자면 반복.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잡으시라고요. 붙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1년에서 1년 6개월.
6개월에 붙겠다고 해서 그냥 약업 빠지게 요령 위주로 선별적으로 공부하다가는 3년 정도 가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차분히 이해 위주로, 입체적 사고, 기술적 사고 이런 거에서 암기할 것 좀 정리해서 이런 걸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브 노트와 암기 노트가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서 어느 정도 합격 라인가 하면은 모의평가, 그죠? 네. 평가. 답안 작성 요령에서 모의평가를 부단히 현장 상황하고 똑같은 걸 한 3개월 맨날 다 현장 답안 작성과 똑같은 거 써보. 시험장에 가도 학원에서 뭐 자기가 집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눅 들 것 없어. 맨날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할 때 글씨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글씨. 너무 걱정. 남이 못 읽을 정도가 아니면 글씨가 그렇게, 물론 글씨 잘 쓴 사람이 유리하지 조금.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아주 깨끗하게 멋들어지게 쓴 사람이 있어요. 점수가 1, 2점 더 나가지. 당연히 주지.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뭔가 지저분하고 잘 읽기도 좀 힘들고 뻔때도 없어. 1, 2점 깎이지. 적어도 1점에서 3점은 글씨 아주 못 쓰는 악필은 1점에서 3점은 깎인다는 각오하에 하는데 그게 당락은 아니다 이거지. 글씨 갖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성의만 있게 막 휘갈겨서 모르게 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 모양은 예쁘지 않아도 깨끗하게만 보일 수 있다면, 읽을 수만 있다면 그 글씨 모양보다는 답안 이렇게 전체 했을 때 어느 정도 앞에 좀 띄우고 뒤에 좀 어느 정도 띄우고 적절히 해서 좀 띄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구조를 잘 잡아서 좀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글씨가 아주 악필인데 누가 봐도 악필이라고 해서 잘 뭐 이걸로 어떻게 소방기술사를 합격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제 글씨 갖고도 거의 최고 점수, 제 글씨 갖고도 전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도 65점 이하를 맞은 과목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혹시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글씨 못 써가지고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같은 악필도 제가 붙을 때 마지막 그 붙은 시험에서 어느 과목도 65점 이하짜리 점수가 없었다. 아주 그 글씨가 근데 글씨가 너무 느린 분은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 부단히. 너무 느리면 안 되잖아요. 느린 게 문제지, 조금 잘못 보기 안 좋은 글씨체다, 뭐 어쩌고 하는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글씨 가지고 크게 당락을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약간 불리하겠지만, 그 불리한 건 본인이 못 쓰니까 감수하시지만은, 그걸로 글씨 못 쓴다고 절대 소방기술사 못 붙어, 논문 시험이니까 못 붙어, 이런 건 전혀 어붕설설이고 타당성 없다. 여튼 제가 첫 시간에 거의 1시간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방기술사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나가자, 저하고 쭉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자, 이거를 워낙 중요하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하나 따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건데, 하물며 기술사야, 최고 자격증이라고 하는 기술사야, 얼마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느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 다시 강조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자신감 또 우월감을 갖고 하라고. 나는 최고 자격증이라는 기술사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격파시켜서 기술사를 딸 거야. 그러면 최고 기술 인력이 되는 거야.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때 힘을 내서 계속 정진하자. 게으르지 말되 서두르지 마라. 모든 것은 정도로 가는 사람이 길게 봤을 때 이긴다. 자기만의 서브노트, 자기만의
암기 수첩, 기본 원리 이해, 종류, 암기 뭐 이런 걸로 준비하고 답안 작성 요령에서 부단한 나중에 마지막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늦으면 한 번 더 하지 뭐 2년, 1년에서 그럼 늦으면 2년 이 사이에서는 충분히 소방기술사를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 갖고 기분 좋게 오늘부터 저하고 출발하시자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간단한 입문적인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